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핵심 5인방의 첫 정식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의 변론 내용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양지열 변호사를 모시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다들 뭐 자기는 배임 혐의하고 관련이 없다 그럽니다. 예. 그런데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사항의 배임, 여기에 대해서 정영학 회계사는 인정을 다 한 겁니까? 이제 크게 아주 거칠게 좀 말씀드려서 어떤 의미를 받고 있냐면 이 5명이 예. 사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민간 개발업자와 같이 이 택지를 대장동을 개발하고 했었을 때 누구를 그럼 사업자로 선정할 것이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누구를 사업자로 선정할 것이고 또 어떻게 이익을 분배할 것이냐인데 그 두 개가 다 애초부터 검찰이 봤었을 때는 화천대유라고 하는 사업자가 선정되기에 유리하도록 그 조항 자체를 만들어냈었고 화천대유 예. 쪽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인물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을 통해서 만들어냈고 또 그 조항의 내용들도 이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는 녹취록을 제공해서 이 사건을 계속해서 끌고 왔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끌고 와도록 그 자료를 제공한 셈인데 거기에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은 자신이 봤었을 때 이 마묵이나 김만배 같은 사람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인물들과 계속 접촉을 했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상 이 사업과 관련된 공모 지침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자기는 본다. 그러면서 자기도 같이 가담을 했기 때문에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화천대유의 핵심 인물이죠. 김만배 전 기자. 변호인 측의 변론 내용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데 보면은 검찰은 독소조항 7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안정적인 성남시 측의 이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지시한 것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어요. 앞에다가 방점을 둘까 뒤에다 방점을 둘까 이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재판의 전체 취지를 놓고 봤었을 때는 저는 사실 이제 법적인 면에 놓고 따져봤었을 때는 이렇게 바깥에서 왈가왈부하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김만배 전 대주주 입장은 이 배임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아. 이게 범죄를 인정을 하면서 이걸 이재명 시장이 시켰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게 전혀 아니고 그럴 리가 없겠죠. 그게 검찰이 쓴 독소 조항이라고 하지만 조항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거거든요. 이 사업을 시행해서 이 이익을 우선적으로 성남시가 환수를 한다. 이 민간업자 측의 사업이 성공하든 말든. 그리고 이런 어떤 대규모 개발 사업을 했을 때 토건 세력들이 비호를 해서 그렇죠. 계속해서 이익을 속여가고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아예 건설업자들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예. 그 대신해서 금융권에서 이 사업을 맡도록 한다라는 게 독소조항이라고 불리는 그 7가지 지침의 주된 내용인 거거든요. 예. 그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걸 독소조항이라고 부를 여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여기에 이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고 이런 식으로 꾸민 것이 예. 이게 이제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공소를 재판에 넘기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김만배 전 기자 측에서는 그게 아니고 애초에 이거는 사실 이재명 지금 후보가 지난해 이게 처음 문제가 됐었을 때부터 아니 이게 개발 사업을 놓고 나서 나중에 개발이익 환수라고 하면 자꾸 그 개발업자들이 자신들은 이익을 본 게 얼마 없기 때문에 개발이익 부담금 낼 게 없다라는 식으로 뭐 장부를 조작하기도 하고 이익률을 거짓말로 얘기라도 하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아예 전체 예상 수익에서 일부를 딱 우선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민간업자들이 하는 쪽으로 구성을 하자. 그걸 자신이 했다라고 이재명 후보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지침에 맞게끔 이 김만배 전 기자는 그 성남시 지침에 맞게끔 우리도 거기에 사업을 맞게 구성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검찰이 얘기하는 이제 7가지 검찰이 부르는 건 독소 조항이고 네. 이제 성남시 측에서 얘기하는 건 이익 환수를 위한 조항 예. 이렇게 얘기하겠죠. 건설업자는 사업 신청에서 자격을 배제한다 이렇게 예. 시작이 되는군요. 7개 예, 중에 첫 그렇습니다. 번째. 그러면 대표사의 최고 등급 평가 기준은 AAA는 돼야 된다.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있고 그다음에 공사에게 이거 부지 제공만 요구하고 나머지는 이익 분배 요구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알아서 다 이쪽에 아. 사고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성남시는 사실 이게 뭐 자원을 들인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5,500억 가량을 환수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부지를 제공하고 인허가를 해주겠지만 나머지에 있어서는 요구하지 성남시 말라. 요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런데 니들 많이 벌면은 추가 이익 갖고 와야 그렇죠. 된다. 이 조항을 붙였어야 되는데 안 붙였다. 그걸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5,500억 가량을 환수한 건 맞는데 더 가져올 수 있었는데 왜 더 가져온 걸 포기했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뭐 이제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당시에 김만배 씨의 이러한 어떤 재판 과정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행정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자체라고 하는 것은 의사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니라 예. 이것은 이제 성남시의 어떤 공식 방침이었고 이 독수정 7개라고 하는 것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제 이익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으로 이제 해석된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 초기에 초과 이익 환수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민간 사업자에게 주는 조항이 아니라 이 독수 조항이라는 것이 예. 그러니까 지자체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성남시가요 예.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었다 이렇게 법정에서 단어 하나하나가 갖는 부분이 뭐 가명이 됐다가 가형이 됐다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예. 이 관련되신 분들이 쓰는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런 부분을 첫 공판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 담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개입 여부가 생각보다 굉장히 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 이영 의원이 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잡아서 이제 일부 언론들은 이재명 지시를 따른 것 예. 또는 이재명 방침을 따른 것 이렇게 해서 제목을 잡았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발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글자 그대로 이재명 지시에 따른 거라고 보면 마치 다른 사업자들을 배제해 놓은 상황에서 화천대유를 딱 찍어서 김만배 전 기자에게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알려줘서 예. 그걸 가지고 사업을 참여를 해서 독점적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부에서 실제로 김만배 전 기자 측의 변호인단이 주장한 거는 전혀 상관없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보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왈가부 논란이 벌어진 것이고 그걸 또 해명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는 아니 그런 것이 아니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침은 따로 있었던 것이고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성남시의 지침에 맞게 사업 구상을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 거거든요. 예. 그 당연한 일을 놓고 지금 서로 마치 이게 이재명 당시의 성남시장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지금 김만배 전 기자 측에서 자기가 배임을 했다는 것을 자백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검찰은 화천대유 등이 참여한 성남의 뜰이 유리하게 가져가도록 한 거지라고 하는데 이제 변호인은 그 뒤에 가서 하는 얘기는 산업은행이나 메리츠증권이 참여한 거기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된 겁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이제 막 부딪히고 있는데 이재명 시장의 나름대로 방침, 지시 이런 변호인의 발언이 실제로 공판에서 영향을 미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영향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첫 번째로 일단 자신들의 어제 자리는 첫 재판, 형사재판 첫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이냐를 설명하는 자리였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어제 그냥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 만들어서 하거든요. 예. 그 자료에 보면 성남시 지침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 구상을 했다라는 게 다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적으로 들어가고 그걸 가지고 재판부에서 이제 심증을 그것도 이제 그 주장만 가지고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하느냐인데 사실 어제 재판에서 더 큰 논란이 됐었어야 될 부분은 지금 이제 재판에 넘어지기까지 가장 중요한 증거로 들었던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정용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공했던 녹취록이거든요. 예. 그 녹취록을 아직까지도 피고인들에게 제공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아하. 오히려 그게 법정에서는 논란이 크게 됐었습니다. 그거는 심지어 지난 5일에 법원을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이거는 검찰에서 제공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직까지 아직도? 제공을 안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재판부의 판사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까지 지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다투지게 되는 거지 여기서 법정에서 나왔던 말 하나를 가지고 바깥에서 워낙 이제 정치적 관심이 몰려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크게 왈가왈부한다고 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계속 부딪히는데 이 후보는 뭔가 나를 겨냥해서 사소한 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 같다. 정치적 공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거는 뭔가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나씩 내놨을 단어인데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딱 박힌 거는 이건 뭔 몸통이라는 얘기다. 이렇게 하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자꾸 사소한 걸 가지고 이제 왜곡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저는 이 검찰이 신속하게 진상을 제대로 수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노력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매우 정치적으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신속하게 특검을 합의해서 정말 조건 없이 성역 없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을 묻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주요 실행범 4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법정 진술이 나왔습니다. 핵심 실행범이 대장동 몸통, 그분이 바로 이재명이고 그 이재명의 지시가 있었음을 법정에서 생생하게 증언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기소하기 전에 이재명 후보를 검찰이 한 번이라도 불러서 뭔가 조사를 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제 재판이 시작됐으니까 공판 과정에 뭐 증인으로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 수사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부르려고 했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연결고리가 있었어야지 소환을 하거나 하다못해 서면 조사로도 하는데 그 두 가능성은 두 가지. 하나는 뭐 이익을 받았던 부분이 나왔다든가 예. 두 번째는 지금 검찰에서 독소 조항이라고 표현하는 그 조항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관여했던 부분이라도 나왔어야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전혀 없죠. 남욱이라든가 김만배처럼 이 사건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시장과는 접촉하는 것 자체가 뭐 그냥 남욱 변호사가 당시에 초기에 했던 말이니까 그대로 옮기자면 접촉을 시도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네.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 진술이 좀 어제 나왔던 얘기가 법정에서 증인들이 얘기를 해서 어떤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진술인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 아니죠. 아, 그러니까 증인이 나와서 저는 뭐 사실만을 얘기할 예. 것을 선서합니다. 이리에서 나온 그렇게 게 해서 아니다. 거기서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쓰이는 그런 말이 아니라 변호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 주장을 펴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정말 정치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문제는 또 특검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상설 특검으로 간다 안 간다를 가지고 또 양당의 수석 부대변인들 뭐 만나서 얘기를 한 모양인데 또 한쪽은 하자, 한쪽은 또 공평하지 못한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안 되겠다, 의견이 다른 것 뭐 같습니다. 양쪽에서 각각 얘기가 한쪽에서는 법안을 상정했는데도 법안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정도 안 해준다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원내에서 협의를 하기로 해놓고 협의 자체를 피하고 있으면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또 각각 바깥에 나와서는 또 서로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말씀들을 예. 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양쪽 입장이 워낙 저렇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지금 60일도 남지 않은 그렇죠. 시점이지 않습니까? 대선인데. 어차피 대선 전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양당 관계자분들도 잘 알고 있으면서 여론전에 하나로 이렇게 좀 얘기들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특검은 좀 접어놓고 공판이 계속 진행되는 걸 좀 주의 있게 봐야겠습니다. 예,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